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GC 에너지가 군산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활용해 액화탄산을 생산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도 액화탄산 판매 수익과 탄소 배출권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새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결산인 상장사 중 약 28%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불리는 증권주가 제도 변경에 속도를 내면서 올 연말 배당 락주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 우수원 합작 대상자로 선정된 할인그룹이 거액의 유보금을 노렸다는 오해와 억측이 이어지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와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 간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상호 교환성 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SGC 에너지가 군산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액화탄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액화탄산을 팔아 새로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던 공장 굴뚝이 친환경 바람을 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찾았습니다. 하늘로 솟은 높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칩니다.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축구장 20개 크기로 조성된 SGC 에너지 군산 사업장. 이곳에선 SGC 에너지 열병합발전소 1기와 2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활용해 하루 300톤의 액화탄산을 생산합니다. 1년에 약 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그만큼의 탄소 감축 효과를 보는 겁니다. 배기가스를 액화탄산으로 만들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전처리 시설에서 배기가스 속 황산화물을 제거한 뒤 흡수탑에서 한전의 흡수제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이후 이산화탄소와 결합된 흡수제는 재생탑으로 가 순수한 이산화탄소만 남게 됩니다. 포집된 순수한 이산화탄소는 액화 저장 시설에서 액체 상태의 액화탄산으로 저장되고 탱크로리를 통해 출하됩니다. SGC 에너지는 2021년 액화탄산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CCU 설비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가동했습니다. 계열사 SGC 이테크건설과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기술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했고 이테크건설의 수준 높은 설계, 시공 능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시운전 단계에서 시행착오 없이 단시간에 설비 정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액화탄산은 현재 드라이아이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액화탄산은 이외에도 용접용과 원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C 에너지는 향후 기술 개발과 설비 등을 고도화해 반도체급 초고순도 액화탄산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불순물을 최저 수준으로 줄인 반도체급 초고순도 액화탄산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CTP17과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 간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동등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중등도 내지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CTPH7과 휴미라 간 다회교차 투약군과 휴미라 유지 투약군 간의 약동학, 유효성, 안정성 등을 비교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상호교환성 허가를 위한 1차 약동학 평가 변수가 사전에 정의된 동등성 한계 범위 내에 포함돼 동등성이 입증됐습니다. 약동학 유효성, 안정성을 평가하는 2차 평가 지표에서도 두 투약군 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상호교환성 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으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들이 셀트리온의 제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유플라이마는 최초의 고농도 휴미라 시밀러로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사염을 제거했습니다. 휴미라는 지난해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꼽힙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G80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4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에 기여한 브랜드 대표 모델입니다. 제네시스는 기존 G80의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범퍼, 램프 등 주요 디자인 요소의 디테일을 강화해 세련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면부는 클래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구현해 정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더했고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에는 MLA 기술을 적용해 첨단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수평적 디자인을 강조한 설계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주는 동시에 하이테크 감성이 더해져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최첨단 차량에 인상을 주고 사용자는 취향에 맞게 2분할 또는 3분할 화면을 선택해 내비게이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미디어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어는 물론 무드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각종 차량 시스템 설정과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연말 배당주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잇따라 바꾸면서 나타난 변화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말 배당락 강도는 예년만큼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행 첫 해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지정.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결산인 상장사 중 28.1%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주 명부를 정하는 통상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잡고 이전에 주식을 사면 다음 해 봄에 배당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정확한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DPS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해 투자가 진행된 만큼 이른바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불리는 증권주가 제도 변경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 대신, 하나투자, 이베스트투자, 교보, 다울투자, DB금융투자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2월에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에서 4월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이에 연말 배당락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상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 사들였던 배당주들을 배당락일 이후 파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배당 기준의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과 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의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월에서 12월에서 2월에서 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행 첫 해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배당 기준일이 늦춰진 기업의 경우 연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는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곳들도 있어 배당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 경영사항 및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림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경영권 매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업계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보금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펜오션과 HMM 합병이나 사업 구조를 조정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림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재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림이 HMM의 유보금을 사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좀 공식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HMM의 유보금은 HMM의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운 업황이 불황인 상황에서 HMM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그룹 측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건데요. 즉 유보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림은 펜오션과 HMM의 합병이나 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입장문에서 독립 경영을 통한 시장 경쟁의 경영 원칙이 펜오션과 HMM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사료나 닭고기 등 동일 업종에서 경쟁을 벌이다가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가 된 회사들도 그 회사의 회사명이라든지 제품,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구체 전환 유예로 추가 배당금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네, 연구체 전환 유예를 통해서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구체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으며 또 향후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림은 예비 입찰 단계에서부터 오버행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일정 기간 연구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 인수합병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운산업의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HMM이 국적 선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림이 대대적으로 이런 입장문을 좀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수 배경을 놓고 하림이 HMM이 보유한 거액의 보유금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억측이 계속 지속되자 이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HMM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림그룹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회사를 인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인수 목적이 10조 원의 유보금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림이 HMM을 인수하기만 하면 대규모 인수금융과 펜오션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실상 무자본 인수로 또 수조 원의 유보금까지 거머쥘 수 있다는 겁니다. HMM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사내 유보금은 10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하림의 대규모 인수금융 등에 대한 이자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하림지주가 보유한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또 단기 금융상품 규모는 662억 원입니다. 부족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림 측은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을 끌어와야 하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보금이 HMM의 또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다른 곳에 쓸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하림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거잖아요. 이 최종 주인으로 좀 낙점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좀 산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저는 해운업 침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운업체들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노리다가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선박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하락 등으로 크게 꺾인 모습인데요.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1254.99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1TEU당 1,000달러가 업계 손익 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올해 내내 이 분기점을 이제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내년에도 이 업황이 이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림은 이미 자회사로 두고 있는 펜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는 하림이 자칫 이제 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을 인수할 때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승자의 저주도 이제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HMM의 인수가는 6조 4천억 원인데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와 유가증권 매각, 또 연구체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림이 HMM을 인수해서 재계 13위 종합 물류기업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늘 55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중구 손보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바다를 찾아 나서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은 손보산업 전체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신뢰와 건정성 기반의 경쟁력, 상생금융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능동적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보협회는 소비자, 보험사, 금융당국과 연결하는 가구 역할을 하고 있어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현안 과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1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올해 4회차를 맞아 더 큰 혜택을 담은 3세패는 가전, 모바일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삼성닷컴에서는 65형 OLED TV와 비스포크 25kg 세탁기, 20kg 건조기를 한정 판매합니다. 이 밖에도 TV와 모니터, 비스포크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스포크 가전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갤럭시북, 갤럭시 워치 등 모바일 기기, 하만 카동 등 오디오 기기까지 총 133개 모델을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결혼 이사 시즌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구매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최대 68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 패키지를 확대 운영합니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이 연말을 맞아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힘을 보태라며 이 노래 앨범과 자서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16명의 무명 가수들이 노래 경연을 펼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1,800여 명의 관객이 환호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23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노래자랑 연말 결선 현장.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 기업인 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이 공연 기회가 부족한 무명의 가수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어려운 가수들한테 지원도 하고 오늘같이 아마추어 가수들 발굴돼서 문화사업이 우리나라 세계 강국을 하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이날 무대는 김명환 회장의 공연과 황민호 형제, 이수진, 나예원, 작곡가 송광호 등의 특별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았던 참가자들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반가워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좀 다른 사람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김명환 회장의 선한 영향력은 실종 아동 찾기로 이어집니다. 평소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는 김명환 회장은 차량에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를 부착하고 실종 아동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발매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노래 앨범과 자서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행사 공연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 총 1,120만 원을 실종 아동 찾기 협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고령으로 접어든 장기 실종 아동 부모의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미아 아동 예방도서 제작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인데요. 최근 금융혁신 공유 오피스가 문을 열면서 금융 특화도시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입니다. 금융신산업 분야 기업의 업무 공간인 금융혁신 공유 오피스. 전라북도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10개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구성돼 창업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핀테크, 빅데이터, ICT 분야 창업 기업들이 입주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 분야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마련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입니다. 기업들은 공용 장비를 활용하고 최대 80%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유관기관과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는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보긴 했거든요. 여기 전주에 만들어진 이 핀테크 보육센터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하고 개발해 시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창업 보육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의 인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금융혁신 관련이 있는 데이터 기업, 일반 대기업들이 계속 접점을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금융혁신 공유 오피스가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보금자리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며 금융특화도시 전북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은 그동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올해보다 1.79%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5%대 인상률은 2012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2023년 공시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를 내고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일가가 136곳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책임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엔 7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전국의 공기질 WHO 기준으로 대체로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은 6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지나면서 아침 기온은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토요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과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